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요. 이분이 원래 국제 경제나 이런 이제 경제통입니다. 국제통이에요.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외교 안보 미국의 관세 협상 이런 걸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종편이나 방송에 출연해서 또 패널로서도 활동하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힘 탄압이나 특검 수사 이런 이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두 번째입니까? 예, 두 번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이재명이가 네. 타임하고 해견했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협상을 그대로 사인했다면 오히려 내가 탄핵 당했을 거다. 그만큼 이게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강유정 대변인은 합의가 너무 잘 돼가 문서가 필요 없다. 이거 완전히 사기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에게 사기를 친 거죠. 예. 우리가 지난 정상회담에 이제 봤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숙청이냐, 그리고 이제 혁명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당시에 합의가 굉장히 잘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합의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합의문이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이미 우리 서 변호사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 벌써 잘못됐다고 저희가 느낀 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의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99.9% 백악관에 나가는 정상에 대해서 배웅을 항상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배웅을 하지 않고 정체불명의 여성이 그냥 딸랑 와서 배웅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사달이 났다,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성 이야기를 많이 했고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이야기가 달라지 않습니까? 첫 번째 3,500억 불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미국은 러트닉 상무장과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시종일관 이것은 미국이 주도해서 쓸 수 있는 돈이고 90% 이상은 예를 들면 미국의 부채를 갚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아니다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서 이제 사인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왜 협상이 너무 잘 돼서 문서화가 필요 없다 할 정도로 국민에게 이야기했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이렇게 대통령의 말이 정부의 말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가 없고 특히 또 협상 파트너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도 정말 전혀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좀 전에 말씀하신 타임지와의 또 인터뷰를 보고 완전히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했어. 아니 관세 협상을 그대로 했다면 내가 탄핵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본인이 탄핵 주도 세력이라서 자기가 탄핵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관세 협상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탄핵을 시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의석 관계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구조적으로는 탄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본인들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자꾸 또 이제 국회에다가 핑계를 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무능을 덮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는 반미 선동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선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려면 우리나라가 이제 1년에 동원할 수 있는 게 한 최대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라고 그런 이제 정책실장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3년 트럼프 임기 내에 그대로 2천억 불이든 3,500이든 직접 달라.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왑 우리나라 돈하고 미국 돈을 고정환율로 바꾸자. 이런데 미국이 단호하게 거절했지 않습니까? 통화 스왑은 이게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죠. 통화 스왑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은 이제 두 차례 걸쳐서 했죠. 첫 번째 이제 IMF 직후에 300억 불 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500억 불, 총 800억 불을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게 무제한 통화 스왑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근거로 두는 국가가 뭐 일본이라든지 몇몇 개 국가와는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예를 들기도 하는데 미국이 이재명 정권이 뭐가 예뻐가지고 무제한적인 통화 수합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전혀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요구였다. 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요구냐면 첫 번째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달러와 관계되는 예를 들면 원화 같은 경우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그 통용력 즉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과거보다는 좀 뭐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 우리 원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엔화라든지 예를 들면 유로화라든지 그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또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전혀 지금 신뢰가 없다고 봅니다. 예. 처음부터 이재명 정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중 좌파 정권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임명되는 사람이 과거 미 대사관이나 미 문화원을 점거하고 불질렀던 뭐 김민석 총리라든지 또 정청래 당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번에 저는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대단히 실망을 했고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사기를 치고 있구나,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더 절실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특검에 대해서 트럼프가 잭 스미스냐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우리 특검에 대해서는 국회가 임명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통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임명을 누가 합니까? 다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하죠. 그리고 법 개정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통제력이 통제하에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협상을 할 때는 그렇게 뭐 매달리면서 뭐 3,500불 막 사인을 덥석덥석 하다가 지금 와서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제한 통화 수합은 처음부터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무제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나 더 이제 여쭤볼 게 좌파 일각에서 아니 그냥 협상 끝내고 관세 25% 맞는 게 1년에 더 싸게 친다. 뭐 한 번에 3,500 퍼주는 것보다 실제 뭐 관세를 25 해도 1년에 뭐 한 200억 불이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관세 폭탄에 또 이게 반도체는 100%가 때리겠다. 철강도 50%잖아요. 과연 이게 파탄 날 것입니까? 파탄 나면 이게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힘을 빼기 위해서 방금 서변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25% 관세를 맞고 그거에 대비해서 기업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 3,500불 우리가 미국에 이런 식으로 갖다 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견 그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전제가 틀린 게 우리가 미국 이런 어떤 그 관세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줬다. 돈도 없지만 보조금을 주면 당장 WTO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수출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로 이제 그만두게 되느냐? 안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도 징벌적 과세를 해가지고 더 맞게 되는데 아마 25%에서 40%, 50% 징벌적 과세가 더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자동차만 하더라도 이제 25% 이제 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8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한국 자동차 대미 수출이 마이너스 15%가 빠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저께부터 일본 차와의 이런 관세율이 차이가 나면 앞으로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아주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도 미국에서 생활할 때 많은 차를 고를 때 사실은 뭐 1,000불, 2,000불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자동차 가격이 3만 불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불이라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 관세를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한미 FTA 때문에 제로였는데 25%의 관세를 받으면 7,500불이 더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차는 15%다. 그리고 미국 차는 관세를 받지 않는다 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그전보다 우리가 몇천 불이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가격이 더 비싸게 되면 이걸 과연 살 수 있는 미국 사람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현대자동차가 관세 25%를 그대로 인상하지 않고 또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영업이익이 급격히 줄 수밖에 그렇죠. 없고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잃으면서도 또 영업이익은 또 엄청나게 손해볼 수가 없는데 왜 미국 시장이 중요하냐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입니다. 그 18%에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더 나가서는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출하는데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세를 그대로 놔두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어떤 발언이고 이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재명은 뭐 방법이 없는 게 통화 사업도 안 되고 달러는 없고 미국은 이게 바로 요구하잖아요, 현금을요. 그럼 이게 결국은 파국으로 끝나고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만 이렇게 미국이 가혹할까? 이건 한마디로 이게 트럼프가 이재명을 미워하니까 이재명 길들이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다. 미국하고 이게 좋은 합의도 안 될 거고 또 이게 파국하면 이게 기업들이 다 죽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는 이재명 정권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단 처음부터 지금 민주당이 친중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선도 아주 강성 좌파, 극좌파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습격이라든지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우려를 전달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도 이영훈 목사라든지 또 극동방송의 또 이사장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손연보 목사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한학자 또 통일교 지금 총재에 대해서 지금 구속 심사가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정말 큰 우려를 하는 게 긴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든지 아니 마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슈 탄압하면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얼마 전에 찰리 커크가 죽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들이 찰리 커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냥 극우 인사로 그냥 폄하합니다. 그 다음에 원더걸스의 선예라든지 많은 또 연예인들이 좀 추모를 하니까 우리 개딸들이 뭐 그냥 비판을 해서 슈즈에 뭐 최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추모 기도를 올렸다가 뭐 내리기도 한 뭐 그런 등등등 이 찰리 커커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결코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을 곱게 볼 리가 없죠. 특히 찰리 커커가 저는 굉장히 전 세계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런던 추모 집회 수십만 명이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찰리 커커에 대해서 일개 극우 인사로 아마 폄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글자 그대로 좌파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 정부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세 협상에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조국 당의 그 외교 전문가 있잖아요. 네. 그 김준영인가? 김준영. 맞죠? 제 고등학교 선배였다. 아, 그분이 조국 당의 우리 그 대구 달성고등학교 그 출신 두 명이 김준영, 차규건. 아, 근데 김준영이가요. 뭐라냐면 이게 그 조연한데 그 질의하면서 조지아 사태 있잖아요. 거기 왜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비자 단속했잖아요. 최대 규모로.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이게 영어학원에 강의하는 이런 데 미국인들이 한 3,000명 되는가 봐요. 이걸 다 전수조사 우리도 감금해서 대등한 조치를 하자. 근데 이러면 이게 미국하고 전쟁하자랑 똑같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예. 뭐 일견 조지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부 국민들이 미국에 대해서 좀 실망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국가 간에는 어떤 상호주의가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또 뭐 저는 뭐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조지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인들을 그렇게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 이재명 정권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대북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그 하고 있는 그 미국 그 출신 자유 인사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체포 구속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을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영어 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문제 삼으면 정말 미국과의 어떤 관계는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무책임한 선전선동이다 보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국가 상호주의에 그 철저하려면은 중국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투표도 못하고 중국의 땅도 못하는데 중국인들은 와가지고 투표권도 행사하고 그렇죠. 중국 땅도 사고, 이번에 해경이 중국인을 또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또 순직하기도 했는데, 정말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 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은 무조건 중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까지 했습니까? 중국 대사관이 있는 명동에 시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엔 또 중국인들이 많이 모이고 또 대림동에 또 시위 못하게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명백히 잘못된 조치를 마구마구 지금 중국에게는 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대해서는 입도 지금 뻥끗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조현이가 어제 그 중국 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외교부장 왕이 한국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된다. 미국이 일방적 괴롭힌다는 거예요. 불량국가처럼. 그리고 이게 보호무역에 대해서 중국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면 미국에 맞서서 싸우는 이거거든요. 이러면 이게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조연은 정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저께죠. 국회에 와서도 예전에 뭐 미국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방 동맹. 예, 미국을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어떤 무능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미국으로만 지금 돌리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 시각인 거예요. 관세 협상이 안 되니까 반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적인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 조연은 외무부 장관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 어떤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변 국가, 특히 강대 국가의 어떤 관계를 잘 맺는 게 중요한데, 일단 기본부터 지금 이제 잘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왕이가 와야 될 차랍니다. 근데 그런 어떤 관례를 무시하고 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먼저 일단 굽히고 들어간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국가의 어떤 일방주의 운운하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에게 아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해온 어떤 배경은 뭡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원조와 기술 협력을 이루어왔고, 또 수출을 한 미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은 정말 엄청나게 무역적으로 불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ICT 기업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것 중국이 무분별하게 뭐 이렇게 모방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거기에 뭐 끽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그 자동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다 드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어떤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WTO 체제에서 엄청난 불공정을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북한 편을 들면서 북한과 여러 가지 어떤 유엔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어디 가서 일방적인 어떤 하면서 운운하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겁니까? 저는 조 의원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자질도 없다고 봅니다. 야, 정말 이제 우리 의원님이 원래 국제 경제 전문가죠. 오늘 그 진짜 해박한 지식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2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